음, 네, 지금 한 7, 8개월 벌써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때 일단 신청했으면 네, 그 자신의 어떤 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 지금 캘리포니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그것도 한국 네, 방송을 듣고 실제로 네, 지금 유튜브는 거의 다 영어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이게 연관돼 있어가지고 뭐 네,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 언어를 그대로 뭐 번역해서 할 것도 아닌데 이 언어 네,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 뭐 이렇게 네, 해왔던 것도 있지만 왜 하필이면 그냥 미국이면 오히려 미국의 괜찮은 멘토라든가 그런 네, 어떤 구루라든가 그런 멋진 사람들 네, 많잖아요. 근데 왜 네, 저 캘리포니아에 가서도 지금 한국에 있는 저를 네, 연락해서 찾았고 이걸 네. 수강하게 되셨어요? 어, 사실 그때 제가 대표님께서 그때도 저한테 살짝 물어보셔가지고 그 계기가 그러면 네. 어떻게 됐냐, 어떻게 찾았냐. 그래서 그때도 제가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일단 제가 너무 무지하고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냥 단지 저는 진짜 조금 뭔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제 인생을 좀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도대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한동안 계속 그냥 전 유튜브를 좀 자주 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항상 그, 그런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네. 뭘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이 이제 계속 떠요. 한동안 그런 걸 계속 보면은. 네. 그러다가 진짜 우연히 사실은 기억도 안 나는데 어떤 영상을 또 그런 알고리즘 중에서 어떤 영상을 보다가 딱 그 영상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 옆에 이제 뜨는 비슷한 그런 유튜브 영상들 이렇게 뜨는 게 있는데 그중에 맨 위에가 대표님의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기억이. 그래서 이거 뭐지? 근데 그때 약간 그때 아마 PD님 한 분이랑 이제 그 인터뷰 형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지? 이것도 클릭해 보자 해가지고 클릭해 봤는데 근데 너무 제가 딱 그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아, 이분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하는 게 뭐가 달랐다고 느꼈냐면 어 뭔가 그 뭔가 뭔가 진짜 다른 사람을 도와줄 것 같은 그냥 보통 제가 그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은 뭔가 정돈된 유튜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정돈된 인터뷰, 정돈된 네. 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계속 봐왔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다 일리가 있는 말일 거는 같긴 했어요. 근데 대표님의 영상을 딱 제가 봤는데 대표님께서는 살짝 들었을 때는 뭔가 말씀을 조금 다이렉트로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잘 들어보면은 어? 뭔가 좀 다르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좀 말씀하시는데 뭔가 좀 아마 제 느낌으로는 다른 사람을 진짜 도와주고 싶으신 마음이 있고 조금 뭔가 투명하시다?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아무튼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 유튜브 채널로 가가지고 그 영상에서 이제 채널로 들어가서 대표님 이 영상을 찍으셨던 거를 몇 개를 봤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수강을 하려면은 연락을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또 떠가지고 뭔가 저는 그게 좀 운명 같다고 느껴가지고 네. 좀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 대표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셨던 거는 왜 여기 미국에 있는데도 그렇죠. 미국에서도 뭐 찾으려면은 뭐 찾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저는 진짜로 제가 너무 무지했고 저는 솔직히 미국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솔직히 솔직히 뭐가 있는지 몰랐어요. 미국에서 이런 어
다양한 세계가 있는 것들도 몰랐어요, 저는. 이렇게 미국에 온 지금 10년 넘게 계속 어떻게 버티고 살았지만 미국에 이런 어떤 비즈니스가 뭐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사람들은 돈을 벌고 있고 그런 거를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냥 저는 그때 당시에 항상 그냥 돈을 그때 이제 최근부터 돈을 벌고 싶고 뭔가 내 인생이 좀 바꾸고 싶고 이래 가지고 그때 막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그전까지는 미국에서 뭐 뭐 이렇게 그 그랜드 카ardon도 몰랐고 뭐 잘 그냥 관점도 없고 그냥 무지한 애였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그냥 딱 대표님 영상을 딱 알게 된 게 좀 운명 같았고 또 대표님 영상을 딱 접했을 때 저는 딱 '아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내가 가능하면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딱 그런 마음으로 연락을 드렸었던 거고 지금 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한국 나이로? 지금 나이가 제가 이제 93 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31 살인 것 같아요. 예. 딱 서른 넘었네요, 지금. 그럼 미국 나이로는 서른이네. 네네. 맞아요. 음, 서른이면 어떻게 네. 보면 무지하다는 표현보다는 서른이면 그래도 내 머릿속에 들어온 정보와 내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얻었던 정보와 그리고 나름 내 나이에 비해서 다른 아이들, 다른 네. 친구들, 똑같은 서른 살 이런 친구들 봤을 때도 내가 네. 뭔가 두드러지게 뭔가 좀 그래도 좀 잘 해왔다, 잘 노력해왔다, 잘 도전해왔다 이런 것들이 분명 있었을 텐데, 음. 어, 그런 과정 속에서 네. 왜 그 과정 속에서 네. 지금 이런 수강을 하게 됐고, 지금 퀸즈 대학도 결제해서 지금 거의 뭐 6개월 넘게 7개월, 8개월 이렇게 네. 쭉 지속하면서, 그러니까 네. 이게 30, 30살 정도 됐거나 29살, 뭐 30살, 31살 됐다고 해서 네.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네. 그거를 본인이 그냥 단순히 이걸 선택한 거는 내가 무지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해석이 아닌 것 같아요. 아, 분명 여기에는 남다른 뭔가 본인만의 어떤 정체성과 본인만의 생각이 좀 있었고, 그게 멍청하다, 뭐 무지하다, 네. 순수하다 이걸 넘어서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대표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도 지금 생각을 해 보면은 그러니까 어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이제 그때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 쪼금 저는 인제 미국에서 좀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든 좀 버티고 살고 있었는데 어 그 시간 동안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은 쪼끔 애매하게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를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를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음. 지금 미국에 왜냐면은 몇 년 이 차죠? 지금 이제 2012 년부터 있었으니까 12년 차인 것 같아요. 오케이.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학생으로 있다 보니까 아마 유학생이신 분들은 어 다들 좀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쪼금 그래도 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유학으로 시작해 가지고 이제 취업도 하고 취업하고 나서 또 살 길을 찾아 가지고 또 여기서 정착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은데 인제 생각보다 그 길이 쉽지가 않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특출나게 제가 공부머리가 있던 거가 아니라서 이렇게 뭐 이렇게 딱 특정하게 제가 특출난 게 있었다면은 아마 그 살 길이 열렸던 게 쉬웠을 텐데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쪼금 이게 '제가 여기 계속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로 되게 좀 무력하게 고민도 하고 무력하게 보냈던 시간이 좀 길다고 보여지고요. 그 시간 동안 고민도 하고 그냥 허송세월이라고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시간들도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뭔가 이거는 사실 그때 코로나 때 그 직전에 제가 지금 모든 것들이 그 3-4년 전으로 그게 다 일어났거든요. 제가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다음에 어, 예 모든 것들이.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점에 대표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 모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점에 제가 졌다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길이 열리고 그냥 나서? 말해도 돼요, 이거? 예, 예, 그냥 솔직하게 네, 잘 편집해 주실 테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3-4년 그때 코로나 2022년인가 예, 터졌었던 거죠. 그때. 그래서 근데 그전에 코로나가 터질 줄은 몰랐고요. 아무도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때부터 여기 제가 지금 다니는 직장에 취업이 됐어요. 근데 그 직장에 취업한 것도 그전에는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그 식당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식당에서 어 그냥 캐시로 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되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쪼끔 일이 빡센 빡센 그렇죠. 알아요, 무슨 예 말인지. 예. 쪼끔 힘든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을 할 때만 캐시로 줄 테니까. 근데 그래서 그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서버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방에서 일을 했어요, 제가 주방 보조로. 어, 제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집에서도 요리를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제가 주방 보조로 들어가서 거기 아줌마랑 이모라고 부르죠. 이모들 막 된장찌개 만들고, 한국 식당이었거든요. 된장찌개 만들고 예, 김치찌개 만들고 파전 뒤집고 예. 막 고기 그런 지방에서 협소한 주방에서 거기서 이제 제가 일을 하는 거예요. 저 혼자만 어렸죠. 다들 아니면은 뭐 라티노계 히스패닉들도 많이 해요. 예. 설거지 닦는 것도 많이 하고 그런 거를 많이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식당이라면은 한국 이모들이 그 주방은 직접 요리를 하고 그냥 저는 옆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파전 같은 거 뒤집거나 좀 배우면 할 수 있는 거 옆에서 하고 그랬는데 6개월을 그렇게 일을 했어요, 제가. 거기서 레스토랑에서. 근데 제가 그만둔 계기는 거기 그런 조금 라틴계 그분들 중에서 조금 터치가 많아요. 과감한 터치가.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어떤 터치를 좀 이렇게 좀 아무렇지 않게 했던 것도 있었고. 근데 진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정적인, 과감한 터치가 많다는 게 뭐, 어떤 걸? 그러니까 약간 그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약간 저는 그냥 좀 성추행이라고 느꼈어요. 아, 이해됐어요. 예. 그 사람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라티노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스킨십을 좋아하고, 오케이. 그런데 이제 또 그런 주방 쪽인 일은 예, 섭하고 일이 힘들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아야무야 조금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냥 그렇게 오케이. 돼 버리는? 예. 그런 다음에 근데 사실 그게 결정적인 계기는 아니었고요. 사실 결정적인 계기는 주방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날은 제가 그날 그만두기로 결심한 그날은 저희 싱크대가 밑에 있고 그 위에 선반에 위태위태하게 전자레인지가 올려져 있거든요. 근데 예, 그 전자레인지에 유리 테이블이 있잖아요. 예. 돌아가는 유리 테이블이. 그게 경사가 있어 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싱크대 앞에 있었고, 근데 유리 테이블이 떨어지면서 싱크대를 치고 그러면 유리니까 깨지잖아요. 위에서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깨지겠어요. 깨지면서 그게 저한테로 튄 거예요. 근데 튀었는데 다행히도, 진짜 다행히도 다른 데는 하나도 안 다치고 눈도 안 다치고 그냥 허벅지에만 파편이 하나만 딱 들어가서. 근데 제가 그때 딱 느꼈어요. 이거는 내 몸뚱아리 하나밖에 예. 내가 의지할 수 없는데 내 오케이. 몸뚱아리가 다치면은 이거는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게 맞지가 않지 않나 해서 이거는 그렇게 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만두게 됐어요, 그때. 네, 잘했어요. 예. 그래서 그 이후로, 근데 이제 계획하고 그만둔 게 아니라서 또 그죠? 그러면 살 길이 막막하죠. 예.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 그래서 그 3년이 그렇게 열렸군요. 지금 일하는 직업으로 연결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 계획하지도 않아서 사실 예, 그때부터 또 일자리를 찾았어요. 그죠. 또 예, 잡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찾았는데 우연히 유치원 그 공고가 있었고 사실 저는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냥 모든 그 일자리는 자동적으로 그냥 로봇 같지럼 이렇게 가가지고 일단 가보자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갔는데 제가 마침 그 대학교에 졸업한 게 전공이 아동학과이긴 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요인이 됐던 것 같고 그 한국 유치원에서 이제 유치원도 좀 일이 쉽지가 않아서 항상 이 사람이 많이 그만둬요. 예, 선생님들이 그만두면 또 채워줘야 되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황 설명을 드렸죠. 저는 이런 상황이고,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캐시로 받을 수밖에 없고, 또는 저는 영주권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고 말씀드리니까, 아, 그렇군요 하다가, 아, 그러면 우리 한번 고려해보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취직이 된 거예요, 바로. 근데 진짜 솔직하게 그날 바로 취직이 됐어요. 그날. 오, 진짜 정말 신기했어요, 이 모든 게. 오케이. 그래서 제가 2020년 1월부터 1월 1일부터 출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네, 근데 이제 그때 막 코로나가 네, 터지고 예상치 못하게 했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줬고, 그래서 1년 뒤에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영주권 해주시겠다고 오케이. 해가지고 1년 뒤부터 영주권 진행이 시작됐죠. 음, 네, 그래서 진짜 잠깐 그 3, 4년 사이에 제가 많은 것들이 시작이 됐고, 근데 이제 그 끝에 대표님이 계셨다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영주권 중반부에 이제 접어들었을 때쯤부터는 제가 조금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아, 내가 영주권을 받으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영주권을 오, 받는다고 인생이 끝이 그죠, 아니잖아요. 그죠. 영주권을 받는다고 영주권이 물론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고 그 전에는 예,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조금 비참한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거를 생각할 그런 건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생각할 겨를이 없어. 영주권부터 내가 지금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 조금 그랬는데 근데 제가 좀 영주권이 진행이 되는 그 어느 시점부터는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그럼 앞으로 영주권 받으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은 어떻게 가야 되지? 예,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 아빠는 솔직히 저한테 부담은 안 주세요. 음, 그리고 또 되게 열심히 살고 계시고 서로 저희 세 명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외동이긴 해요. 음, 그래서 이제 어 저희 엄마 아빠가 이제 저희 셋이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서로 건강하자. 음, 그게 왜 건강하냐면 진짜 되게 애틋한 이유인데 어떻게 보면 그 건강을 해야 되는 게 서로 건강이 안 좋아져서 한 사람이 아파버리면 그러면 가족들이 서로 다 올스톱하고 그 사람 케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조금 힘들어지잖아요. 개개인의 생활이. 음, 그렇게 되니까 우리 서로 배려하고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건강 잘 챙기는 거다. 항상 이렇게 하고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엄마 아빠도 제가 어쨌든 나중에는 엄마 아빠도 제가 케어를 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제가 이렇게 유치원에서 일하는 게 맞는 걸까? 유치원에서 일하면은 그럼 그래. 유치원에서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치자. 그러면은 유치원 원장이 돼야 되는데 유치원 원장이 되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또 일을 또 시작했어요. 어디서 시작했냐면 제가 돈을 많이 썼어요. 돈을 유치원에서 일하는 벌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나요. 아시겠지만 유치원 교사라는 게 그렇게 많이 벌지는 않아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뭐 300 정도 되겠죠. 한 달에. 음, 근데 그래서 이렇게 가면 돈을 못 벌겠는데 그리고 또 제가 그 모든 영주권 비용을 제가 다 냈거든요. 음,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대학교 이후부터는 대학교까지는 부모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학비를 대주셨어요. 음, 생활비는 여차여차 제가 벌어서 썼고 대학 생활 때. 근데 학비는 그래도 다 감사하게도 대주셔서 그 빚이 없었고, 근데 학비까지 대주고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는 제가 좀 생활이 힘들어서도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지 않았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그냥 일을 해가지고 벌고 그랬거든요. 어,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영주권도 막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또 제가 또 학교를 학생 비자를 유지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또 학교도 다녀야 됐어요. 무슨 그런 어떤 뭐지 유치원 교사 자격증 학교를 또 다녔거든요. 여러 가지로 또 돈이 계속 나가요. 버는 돈이 없는데 많이 계속 돈이 나가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 돈을 벌어야겠다.' 해서 또 주말 잡을 잡았어요. 그래 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캐시로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무슨 재고 따질 그럴 형편이 안 됐어요. 캐시로 돈을 준다면은 날 받아 준다면은 어디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은 게 왕복 2 시간 거리예요. 1 시간 갔다가 1 시간 오는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 저쪽 멀리 저기 지역에 가서 그것도 해 보지 않은 일이었죠. 거기도 가서 그 약간 큰 양로 시설이 있어요. 네네. 미국에는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양로 시설에 돈이 많은 조금 중산층 이상 되는 가족들은 자기 부모를 그런 데다 보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양로 시설에서 그 부모들이 이제 케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를 가 가지고 노인 돌봄을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또 식당이 있어요, 양로 식당이. 거기에서 식당에서 이번에 서버 일을 했어요. 예. 굉장히 좀 뜬금없이 굉장히 좀 다른 일을 했죠, 이번에도. 그래서 거기 가 가지고 서버 일을 하면서 돈을 쪼끔씩 모았어요. 그 돈도 사실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음. 1 시간에 2만 원이거든요. 음. 1 시간에 2만 원이어서 제가 근데 일 주일에 한 번을 일할 수 있으니까 또 일요일은 또 학교를 가야 돼요. 유치원 그 교사 자격증 그거 하는 것 때문에 학교 가야 돼서 일요일은 하고 싶어도 못 하고 토요일만 그렇게 해 가지고 아무튼 그 일을 한 1 년간 했어요. 1 년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다행히도 그 work permit이 나가서 법적으로 제가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는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여기에서 이제 잡아서 caregiving 해서 쪼끔 더 나은 상황에서 제가 일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렇게 와우. 된 건데 예 그때 당시에 제가 그거 하면서 1년 동안 그 2 시간 왕복 걸어서 그 차로 하면서 하이웨이 타면서 거기서 일을 하고 토요일마다 그거 쪼끔씩 모으고 그다음에 유치원에서 일하는 것도 쪼끔씩 모으고 안 쓰고 안 써서 그래서 1,000만 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와우. 예. 그래서 저는 그 1,000만 원의 의미가 굉장히 그쵸. 되게 저한테는 되게 진짜 소중한 1,000만 원이었고 그리고 스스로한테 되게 처음으로 되게 그죠. 성공했다는 느낌을 줬어요. 근데 걔가 딱 그 1,000만 원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딱 든 생각은 '그 1,000만 원을 다 써 버려야겠다.' 오, 이야. 그거 되게 내가 멋진 로직인 거 알아요? 처음에 1,000만 네. 원 벌고, 그 다음 1,000만 원 모으고, 그 다음 1,000만 원 투자하는 로직은, 네. 이거는 이 로직을 평생 지킨 사람 없어요, 이거에. 네. 너무 그래서 그거는 자연스럽게 좋은 거예요. 네. 맞아요. 흥청망청 쓰는 게 절대 아니고 음. 그냥 제가 저 자신에 투자해서 내가 뭐 2,000만 원 그때 그거를 내가 내 자신한테 투자해서 배워 보는데 어, 내가 배워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그 1,000만 원 다 써 보자. 이제 내가 지금 안 써 보면 언제 써 보겠냐. 늙어서는 쓰고 싶어도 더 못 쓰겠지? 그러니까 '지금 써야 된다.' 생각이 드니까 그때 이제 그러면서 돈을 더 벌고 싶고 '도대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힘이 있기는 한 걸까?'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런 유튜브 영상 찾아보고 하니까 알고리즘이 막 이렇게 뜨고 계속 찾아보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그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그런 게 저는 그때는 대표님이 말씀하신 걸 배우지도 않았던 시점이어서 모르죠. 근데 이제 나중에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게 "이익 없는 곳에 이익이 있다."고 "우연한 발견." 예. 근데 저한테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았나 지금 맞아요, 생각해 맞아요. 보면. 네. 근데 지금 왜냐면 되게 제가 자연스럽게 네. 잘 올라오신 것 같아요. 일단, 맞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1,000만 원 버는 게 중요하고, 근데 1,000만 원도 캐시로 완전 그걸 모았다. 그러니까 1,000만 원 네. 실제로 확실하게 벌어서 모은 거죠. 나머지 다 빼고 나서. 그 다음 네. 1,000만 원을 또 다시 지금 또 자신한테 대출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이 로직이 처음에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거든요. 네. 근데 이 로직이 결국에는 누군가는 한 달에 1,000만 원 벌 수 있고 또 하루에 1,000만 원 벌 수도 있거든요. 네. 하루에 네. 수천만 원 벌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수천만 원 벌어도 또 세금이고 뭐 이런 쓰는 거 다 빼고 나면 거기에서 나머지 캐시를 또 그거를 또 모두 다
부동산이든 내 자신이든 아니면 뭐 내 비즈니스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뭐 투자를 하든 어쨌든 그걸 투자한단 네. 말이에요. 네. 이 행위를 계속 반복을 해야만 내가 돈보다 더 큰 사이즈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음. 이거를 누군가는 알려줘도 못해요. 근데 음. 지금 효진 PD님은 네. 이거를 자연스럽게 해온 거예요. 근데 그 네. 자연스럽게 해온 거 예전에 시간이 몇 년이 걸렸다면 이제는 그 네. 시간을 더 짧게 만들면 되고 한 번 해왔던 네. 사람들은 그걸 짧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더 길게 만드는 네. 거는 없어요. 더 짧아질 음.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네. 그러면 퀸즈 대학이라고 한 제가 왜 PD님을 특별히 인터뷰를 하냐면요. 네. 퀸즈 대학 우리 작년 같은 경우는 온라인만 그때 제공했어요, 서비스를. 네. 근데 네. 온라인만 제공했을 때 온라인을 구매해서 그거를 제가 들여다보면 그 네.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보냐도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네. 가장 많이 보고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드러내려고 유튜브도 네. 찍고 다양하게 표현하고 그것도 또 특별하게 제 어텐션을 가져간 게 뭐냐면 모두 다 영어 버전. 처음에 한글 아. 하다가 또 영어 버전으로 모두 다 하고 그리고 구독자 네. 수도 몇십 명밖에 안 되고 조회수도 얼마 없는데 그걸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꾸준히 해왔던 부분들 예,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뭔가 아이덴티티란가 자기만의 어떤 정체성 플러스 내가 어디서 네. 배웠던 어떤 출처라든가 이런 야, 모르겠어요. 이게 미국에서 그런 어떤 네. 그 지식적인 어떤 그 뭐야,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그걸 가지고 있어 그런지 간접적으로 네. 경험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네. 것들이 굉장히 투명하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높이 음. 평가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네. 무엇보다도 이게 이익 없는 네. 것에 이익이 있다고 지금 어쨌든 저랑 지금 인터뷰까지 할 정도니까 네. 어쨌든 어텐션을 확실하게 받았어요. 근데 네. 그중에서 왜 아니 온라인이면 왜 다른 사람들은 그 온라인을 결제해가지고 네. 첫 한두 달은 열심히 보다가 왜 네. 누군가 1년 프로그램 연장돼가지고 1년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데 그걸 네. 지금까지 꾸준히 하지 않고 있고 거기에 네. 대한 그 소비를 그 정도로 하지 못하고 본인은 왜 네.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특별하게 이거를 이렇게 완전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지금 영업 현장에 뛰어든 네.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네. 많이 소비하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한 그런 어떤 원동력과 그런 힘, 그런 어떤 이유가 궁금해요. 저는 그냥 지금 드는 생각은 저는 모르겠어요. 항상 저는 쪼끔 제가 전에도 쪼끔 살짝 대표님께 말씀드리긴 했었던 것 같은데 항상 그동안 미국에 와서 그때부터 쭉 있으면서 한국에 있을 때는 사실 한국에는 좀 상황이 다른 게 한국에는 공부하는 거에 되게 많이 푸시를 하잖아요, 응,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도 좀 힘들었긴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긴 하지만 빨리 얘기하자면은 뒤에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저희 부모님도 어 저도 나름 이제 초등학교 때는 나름 행복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때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공부에 푸시를 안 했거든요. 음, 그때는 진짜 저한테 잘해 주신 부모님이었는데 저도 되게 그리고 좀 성향이 워낙 좀 순해요. 응, 제가 이렇게 원래 좀 그게 그냥 그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반항 한 번도 할 줄 모르고 그냥 부모님이 하시는 최대한 기대치에 만족하기 위해서 그냥 저는 시키는 대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공부를 막 1시 동안 막 하고 그랬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나중에는 이제 학원을 보내잖아요, 부모님들이. 저희 부모님도 그랬어요. 어 조바심이 나신 거죠. 다른 애들도 학원 가는데 우리 딸도 학원 안 가면은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한국에 있는 현실인 거죠, 그런 게. 부모님들도 무지하고 그런 걸 불안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여유 있게 얘를 위험 감수하고 얘를 그냥 자유롭게 살게 얘가 응.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런 선택을 해 가지고 저를 학원을 보냈어요. 저도 그냥 저는 받아들이는 스타일이니까 받아들이고 열심히 했어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 학원이 이제 1시 까지 해요. 새벽 1시 까지 막 학원 다녀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은 3시 이면은 바로 또 학원으로 가서 1시 까지 맨날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주말도 막 가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한동안은 괜찮았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 가지고 지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점점 지쳐가다가 이제 제가 하루는 이제
저희 엄마한테 제가 말했어요. "엄마 제가 진짜 죄송한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오늘 하루만 쉬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엄마가 안 된대요. 학원 가야 된대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저는 좀 잘 순종적인 스타일이라 저 진짜 그리고 저는 진짜 열심히 했고 잘 성과도 보여줬는데도 엄마가 안 된다고 하는 걸 딱 느꼈을 때 '아 이게 답이 없다. 이게 뭔가 잘못됐다.' 딱 그때 느끼고 제가 그때부터는 공부를 안 했어요. 음, 몸이 너무 지쳤고 정신도 너무 지쳐 있었기도 해 가지고 그때부터 좀 나아서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돼요? 성적이 떨어지잖아요, 안 하니까. 그때 이제 제가 외고를 희망했거든요. 외고가 그 외국어 고등학교라고 한국에서 한동안 유행했어요. 그 외국어 고등학교가 뭐가 좋냐면 그 외국어 고등학교도 스펙이 돼 가지고 그게 하나의 자기의 히스토리예요. 그게 되면은 이제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그게 다 인맥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 가지고 외고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 음, 그래서 엄마가 저희 엄마도 아빠도 그거를 바랬고 그랬는데 이제 저는 외고를 갈 수가 없게 됐죠. 왜냐면 제가 공부를 안 하게 됐으니까. 음, 그래서 일반고를 갔어요, 그냥. 그냥 동대에 있는 일반고를 가서 했는데 그때도 이제는 저는 이미 저의 그 공부를 포기하고 인생을 약간 포기한 것처럼 너무 삶이 무기력하고 그래서 그냥 성적이 안 좋았으니까 음, 사실 초등학교 때도 부모님이 저를 미국에 한번 보내려고 서로 가족 셋이 다 이민을 생각도 했었는데 그냥 생업을 여기 포기하고 그냥 위험을 그렇게 감수하고 가는 것보다는 여기 남는 게 낫겠다 해서 그때는 안 갔대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음, 그랬는데 엄마 아빠가 도저히 얘는 만약에 여기서 일반고를 갔는데 지금도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은 얘는 결과가 뻔한데 지방대를 갈 텐데 지방대를 가면은 얘가 어떻게 한국에서 그 험한 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엄마 아빠가. 그래가지고 마지막 보루로 그래도 제가 영어는 좀 했거든요. 그 외국어 공부를 계속 영어는 사실 그 외국어 뭐 그런 고등학교 가려고 학원 전에도 외국 그냥 영어는 제 자신이 좀 흥미가 있어서 곧잘 따라하고 그냥 사람에 대한 흥미가 있어서 이제 외국인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고 이런 게 좀 있어서 쭉 가져가다가 외국어 그거 하면서 또 영어 계속 또 가져가고 하다가 영어는 그래도 조금 할 수 있어서 엄마가 그러면 그래, 너 마지막으로 내가 기회를 줄게. 너 그럼 미국 한번 가볼래? 가보면 잘할 수 있겠어? 이래가지고. 사실 저는 그때도 인생에 그런 큰 의미가 없었어요. 고등학생이고 좀 약간 포기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래도 한국에 있는 것보단 낫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미국에 그때 바로 이제 토플 시험이라고 이제 미국의 최소한의 적정 수준의 그 점수를 가지면 거기 미국에 갈 수가 있어요. 유학생으로. 그래가지고 미국에 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 그래서 미국에 와서 그때부터 제가 영어 질문이 뭐였죠, 근데? 2012년에 가면 그게 몇 네. 살이었어요? 그때가 19살인가 그랬어요. 열,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19살에 미국을 갔구나. 미국 네, 이민을. 고3이었어요. 네. 그게 한국 그것도 나이, 일찍 한국 나이로. 한국 나이. 네, 한국 나이예요. 그럼 미국 나이 그러니까 18살밖에 안 됐네. 그렇죠. 예.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예, 꾸역꾸역 그 고3의 그 생활에 꾸역꾸역 참 애매한 시기에 간 거죠. 그 고3을 여기서 보내서 고3 그 시절에 미국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거기에서 성적을 끌어올려야 됐어요, 어떻게든. 네. 그래야 여기 미국 대학교에 어디 그래도 적정한 데 진학이라도 할 때니까. 그래서 그 고3 시간 동안 성적을 끌어올렸어요. 음, 그때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음, 힘들었지만 좋아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에 붙어서 어 제가 원하는 대학에 이지망이었던 대학에 붙어서 이제 그 대학에 갔죠. 음, 그래서 졸업을 하고 네. 좋아요. 제 질문은 네. 다른 수강생들은 보통 다른 수강생뿐만 아니라 모든 온라인 컨텐츠를 인강을 결제했을 때는요. 그게 네. 1년 프로그램이든 6개월 프로그램이든 3개월 프로그램 결제하면요. 인강은 네. 초반 일주일, 2주일 열심히 보다가 안 보는 게 통계거든요. 음. 근데 지금 PD님은 네. 이 PCM이 그 퀸즈 대학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네. 쭉 보고 계속 보고 있고 그리고 네. 이게 제 컨텐츠가 막 특별해가지고 저는 이걸 네. 이렇게 봤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PD님만의 남다른 어떤 기질이 저는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런 네. 것들이 어떻게 이거를 계속 이렇게 소비하고 계속 지금 이거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금 데이트가 우리가 마감이 안 끝났잖아요. 1년이라고 하는 게.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연장을 더 할 수 있는 거냐 막 이런 질문 미리 결제하겠다 막 이런 질문을 하고 하는 게 제 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인강을 보는 것도 네. 그렇고, 그리고 그걸 또 숙제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모든 네. 것들이 이게 이제 30살밖에 안 되는 이 나이에 다른 네. 사람들하고 좀 남다른 점들이 하나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아, 피디님 봤을 때는 네. 뭐가 그렇게 끌려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수강하고 또 앞으로도 더 수강하려고 미리 결제 링크 같은 거 보내달라 막 그렇게 한 거예요? 딱 다른 것보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다시 제가 사실 이거는 너무 매번 말씀드리면은 이 의미가 퇴색될까도 싶긴 하지만 항상 저는 진짜 감사하거든요. 음. 그게 뭐냐면은 대표님께 감사한 게 진짜 많겠지만 그중에 제일 감사한 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대표님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제가 말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어 그 어 그냥 대표님의 제가 대표님이 저희에게 배움을 주시는 그 강의들을 제가 보거나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그냥 되게 대표님께 감사한 건 대표님이 굉장히 투명하신 게 감사한 것 같아요. 투명하게 그냥 저한테는 그게 느껴졌어요. 대표님의 진심이. 음. 그냥 진짜 도와주고 싶구나. 진짜 도와주고 싶은 그 진심이 느껴졌고 저는 그게 되게 감사했어요. 어떤 다른 영상들을 그동안 제가 짧은 시간 동안 뭐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찾아보고 했었지만 그런 영상들에서 그런 진심은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진짜로. 음. 굉장히 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돈된 느낌의 영상들이잖아요. 모든 그런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런 그 영상을 찍고 나서 뒤에서 어떤 생활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뭔지 모르게 대표님의 영상을 제가 처음 접했을 때부터 쭉 대표님의 영상을 보고 배우고 항상 느꼈던 거는 뭔가 항상 진심이 느껴졌고 그게 항상 저한테는 와닿았어요, 진심이. 그리고 그게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저는 생각했죠. 진심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놓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음. 저는 진짜 대표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었던 마음이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대표님과의 관계십을 유지를 할 수 있을까? 또 대표님도 항상 말씀하셨던 게 관계십이 중요하다. 의미 음. 있는 관계가 중요하다 하는데 사실은 지금 저의 현재 상황으로서는 대표님께서 저에게 진짜 주시는 거지 제가 대표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제가 대표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지 어떤 게 되게 저의 진심은 뭔지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제가 그때 당시에도 대표님께 제가 연락을 드렸을 때 저 당시에도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조차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때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그랬지만 1,000만 원은 벌어 놓은 상태였고 그래서 그 돈을 제 자신한테 다 써보자. 배우는 데 써보자. 그랬는데 이제 딱 대표님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대표님이 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감사하게도 그래서 제가 바로 그날 결제했잖아요. 바로. 결제도 저는 2번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딱 그냥 느낌이 왔어요. 이게 되게 음. 이거 나의 일생일대의 기회다. 내 운명을 바꾸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표님이 취소하시기 전에 얼른 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이게 그날 바로 그날 그래서 그날 대표님은 저한테 전화 주시고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고 한 15분 통화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링크 보내주셔서 바로 심지어는 제가 한국은행이 없거든요 계좌가.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방법은 다 있죠. 그럼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제가 이런 제가 지금 배우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하는데 제가 한국은행이 없으니까 엄마가 돈을 좀 내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얼만데 그러는 거예요. 음. 이렇게 금액이 돼요.
"뭐? 음, 너 괜찮아? 너 이상한 데 있는 거 아니야?" 갑자기 애가 큰 돈을 쓰겠다니까 엄마는 음, 조금 딱 좀 그랬는데 제가 "아니요 엄마. 엄마 저 믿죠? 저는" 네네. 그러니까 "엄마 저 믿죠? 저 음, 믿으세요." 저 그래 가지고 이제 엄마가 "알겠다." 그래서 밀어줘 가지고 엄마가 해 주고 그다음에 바로 엄마한테 제가 돈을 드리고 음, 그래서 엄마가 대신 이렇게 한국에서 해 가지고 입금이 됐죠 그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진심이 뭔지 모르게 대표님의 진심이 저한테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왔는데 이거는 내가 노력을 해서 이 관계를 잡아서 내가 더 발전해야 되는 게 음, 진짜 분명한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되게 그게 간절하고 소중했고 감사했고 그러니까 음, 저는 항상 감사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 2012년 그때부터 미국에서부터 또 그랬고 한국에서부터도 그랬고 그 공부를 시작하고 그 제가 어렸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도 됐으니까 행복한데 뭔가 내가 생각을 해야 그죠. 되는 나이가 되고부터는 음, 한국에서는 생각을 못 했어요. 아무 생각도 못 했어요. 그냥 저는 제가 좀 생각을 주체적으로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향 음, 자체가. 순종적이긴 해 가지고 그거는 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조차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돼서 제가 포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 왔는데 근데 미국에 와서도 대학교 생활도 하고 했는데 제가 말씀은 다 안 드렸지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하나씩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 사실 뭐 고등학교 3 학년에 와 가지고 거기 이렇게 유학 생활하는 게 서러운 부분도 있었어요. 서러운 말을 들은 적도 있어요 심지어는. 다른 좋아. 사람한테. 서러운 말을 들은 적도 있었고 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대학 생활하면서 제 주변 친구들은 유학생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거기 미국인들 백인들이 많았거든요 제 대학에는. 동양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음,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살면서 쪼끔 제가 쪼끔 항상 동떨어져 있죠. 왜냐면은 그게 저는 상황이 다르니까 그 아이들과. 음,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근데 그런 걸 좀 견뎌야 됐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말할 수는 없는 게 뭐 그러면은 "유학생들 다 외롭지." 이렇게 하면은 뭐 할 말이 없죠 사실. 네네.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뭐 그거를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할 것까지는 안 했지만 그래도 묵묵하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 지금에서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잘 그냥 내가 그 그렇죠. 시간이 예. 그래서 외로웠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내가 대표님을 영상을 접하고 대표님과 연결이 됐을 때 내가 감사했을 줄 알았나. 왜냐면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는 그 진심을 느꼈다는 게 일단 그것도 소중하고 충격이고 그리고 이분이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저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도 너무나 진짜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수많은 시간들 동안 그런 거를 찾는 게 쉽지 않다는 거를 맞아요. 제가 맞아요.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 외로움 속에서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게 아닌가 야, 생각을 예. 12년, 소중해서 12년, 이게 어마어마한 10년 예. 넘었다는 건 저도 한국에서 지금 겨우 10년 네. 넘었거든요. 피디님도 네. 지금 미국에서 10년 넘었는데 10년 네. 넘었다는 건 네. 정말 대단해요. 완전 다른 나라에서 10년이 네. 넘었다는 건 사실 네. 거기에서 말을 할 수 없는 이게 표현을 우리는 직접 경험했지만 표현할 수 네.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저도 이제 20살 이후 중국에서 20살까지 있다가 20살 이후로 계속 외국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네. 그게 굉장히 뭔가 공감 가는 게 있고 근데 저 네. 같은 경우는 그나마 또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어요. 음. 고독한 건 누구나, 전 오히려 한국이 더 고독했었거든요. 한국에 와서. 아 근데 네. 외국에 있으면 또 나름 서양의 어떤 그 음. 어떤 문화와 들어오면서 내가 몰랐던 걸 얻어가고 또 그전에 제가 한번 롤플레이식으로 말레이시아에서 봤기 네. 때문에 네. 그때 저는 그 감정을 그렇게 12년을 말레이시아에서 만약 유지하라고 하면 저는 엄청 네.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 있을 어 때는 그렇게 좀 뭐라고 하지? 네. 첫 3개월은 재밌어요. 항상 외국 나가면. 근데 3개월 네. 이후부터 밥 먹을 때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혼자 먹고 있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똑같이 그냥 생활은 외국일 뿐이지 그냥 네. 똑같거든요. 사람이 산다는 거는. 네. 네. 근데 그 공허함과 그 외로움은 말로 이길 수 없는 어떤 그게 찾아 들어오는데 그게 그걸 효진 PD님이 정교도 없이 멘토도 없이 그거를 묵묵히 네. 혼자 그거를 그 고독함을 12년을 끌고 왔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누구도 사실 공감을 못 해요. 그 유학을 안 해봤거나 네. 외국 생활을 오랫동안 안 해봤던 사람들은 네. 이 이민 생활을 오래 안 해봤던 사람들, 외국인으로서 그렇게 살아보지만 절대 공감할 수 없어요, 그건. 그래서 이 네. 얘기를 아마 저희 네. 시청하신 분들 중에 뭐 얼마나 많이 공감할지는 모르겠는데 음. 네. 저는 공감해요. 그리고 이게 네. 저와의 프라이빗 어떤 대화일 것 같지만 저희가 또 이게 유튜브로 노출하다 보니까 참고로 저희는 편집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다 네. 표현을 하는데, 네. 저는 그 결과물과 지금 어쨌든 버텨온 거에 대해서 큰 박수 네. 드리고요. 아 마지막으로 제가 딱 한 네. 가지는 네. 결론적으로는 뭐 어쨌든 네. 저와 연결됐지만 저와 연결된 네. 사람은 처음에는 저는 태도를 보지만 네. 오직 두 번째에 좀 더 집착하는 것들인데 그게 바로 저는 결과고 그죠. 결론적으로 그 이득이 어떻게 이 사람한테 이득을 네. 취하게 됐을까나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그것 또한 누군가는 궁금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왜 자본주의 네. 살면서 과연 그래서 이득이 뭘까? 그 네. 다양한 이득 중에 지금 피디님이 생각하는 나는 퀸즈 대학 네.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지금 컨슈밍 하면서 가장 큰 이득 뭐 한 1, 2, 3? 요 정도로 한번 나열해서 좀 표현해봐라고 하면 그게 뭐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사실 종교는 있어요. 기독교인이긴 해요. 그렇구나. 네. 예. 그래서 종교는 있긴 하는데 제가 그 대표님과는 다르게 제가 그 종교 생활이 저에게 어 제가 그렇게 그 종교 생활이 저한테 크게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무슨 말인지 그 알아요. 외로움이 네. 그거 하는 데는. 하여튼 일단은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네, 좋아요. 네. 네. 일단 그래서 대표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어떻게 그게 이득이 이득이 된다. 됐는지. 네. 네. 아니 그거는 사실 어 너무 이득이죠. 네, 예를 일단 들면, 제가 예를 들면 일단 사실 제가 분노할 때도 많이 있긴 했고 그 분노 영상도 많이 찍긴 했지만 사실 대부분은 제가 굉장히 행복합니다. 음, 왜냐하면 왜 행복하냐면요. 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희망이 있어서요. 희망. 그래서 그 희망이 어떻게 생겼냐면 대표님께서 어 배움 주시는 강의들이나 유튜브 영상들이나 제가 이번 주 영상은 두 개는 제가 아직 밀려서 보지는 못했는데 그전까지는 제가 계속 그래도 차곡차곡 보고 있었는데 그 보면서 배우면서 제가 조금 더 조금씩 진짜 개미 똥만큼이라도 제가 조금 더 이해하는 저를 볼 때마다 음, 굉장히 희열이 들고 그다음에 되게 감사함이 들고 또 결국에는 감사함이요. 계속 돌고 돌아서 감사한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너무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어 그러면서 제가 그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제 일상생활에서 그게 확인이 돼요. 이를테면 제가 제 영상에도 올리긴 했었지만 제가 원래 좀 성향이 스스로 판단하건대 좀 순해요. 음, 순해서 그게 순하게 좋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순하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음, 그게 이제 순하다는 게 어 좀 어떻게 보면 자기 앞가림을 잘 못한다 게 조금 너무 음, 유약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을 못하고 대처를 못하는 거죠. 막 공격적으로 들어오거나 얘기를 하면은 어울게 되고 어버버버 되게 이렇게 되는 스타일인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전에는 그냥 제가 조금 이렇게 나이스하게 하면은 갈등 같은 게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그게 아니란 걸 배웠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잘하고 그랬어도 갈등은 언제든 생기고 결국엔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데 내가 그거를 정확하고 잘 대처를 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기는구나. 근데 그런 걸 미처 제가 뭐 어떻게 하기도 전에 그 대표님께서 이제 주신 영상들을 보면서 배우는 거를 제가 적용을 해 봤어요.
그렇게 뭐 이렇게 심플하게 예를 들어서 쌈닭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 단단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사람이 어 단단하게 자기가 뭔가 얘기할 게 있으면 얘기를 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막 어허허허 예쁘게 막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얘기를 약간 카리스마 있게 네. 얘기를 좀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상대방이 그거를 오히려 그 관계가 그게 수월하게 갈 수 있다. 그거를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적용해 봤죠. 유치원에서 제가 작은 저의 유치원 생활에서도 적용을 해 봤어요. 제가 좀 스스로 힘든 점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했더니 처음에는 충격을 받더라고요. 저의 태도가 굉장히 착하고 이러고 했는데 순종적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너무 갑자기 바나나 같은 느낌인 거죠. 너무 이렇게 싹 바뀌니까. 처음엔 충격을 받아서 왜 그러냐고 막 그랬는데 저는 그냥 그대로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그냥 이게 저다 이렇게 하고 할 일은 다 제대로 하고 했더니 나중에는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 힘들었던 그런 제 자신 속에서 할 말을 못하고 힘들었던 그런 게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뭔가 직장 상사와의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동료 선생님들과의 관계라든지 뭐가 있으면은 어느 수준에서 적정선을 거리를 지키면서 내가 할 말은 딱 하고 말해야 될 때 딱 말을 하고 말을 하지 않아야 될 때는 딱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말을 할 때는 분명하고 정확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무섭게 조금 서늘하게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살짝 두려워하면서도 예의를 갖추는 거. 이게 미묘한 그런 것들을 제가 배우면서 제 자신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분노해서 영상을 찍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진짜 저한테 큰 변화였거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의 시간도 엄청 소중하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스스로 보내는 시간. 그전에는 한동안은 친구들하고 제가 이제 친구가 많진 않지만 몇몇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도 진짜 뭐 나쁜 친구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보내는 시간을 또 분석하게 됐어요. 아, 내가 이 친구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내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 시간에 내가 차라리 혼자가 돼서 고독하게 내 방 안에 처박혀 있어서 다른 걸 하더라도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도 그게 더 나은 건가? 사람들은 다들 너 좀 나와서 뭐 해봐 이러고 말하고 하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들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내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그런 걸 몰랐는데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배우면서 확실해졌어요. 아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나는 내 방법대로 해야겠다. 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내가 친구들하고 뭐 하면서 의미 없게 보낸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건 진짜 의미가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든 걸 테고 그러면 그 시간에 차라리 내가 집에서 뭐 그 시간에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그냥 멍하니 하늘만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한 시간을 쉬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나한테 더 의미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거를 예전에는 제 친구들이 얘기를 해요. 야, 너 그러지 마. 너 그러면 못 써. 나와서 이렇게 경험도 해봐야지. 너 그렇게 인생을 살면 어떡해. 막 이래요, 저한테. 제가 워낙 또 집을 좋아하는 걸 아니까. 그러면은 또 저는 그거에 또 헷가닥 해가지고, 아, 내가 또 잘못 살고 있나 보다. 이래가지고 또 가가지고 못 이기는 척 3번 막 설득하면 가가지고 같이 놀고 하면 그리고 놀고 나면 또 후회해요. 속으로는. 아, 나 너무 힘든데 집에서 그냥 쉴 걸. 괜히 가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많았는데, 대표님께 배우고 시간을 좀 소중하게 새기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런 거를 좀 생각해보고 난 뒤에는 제가 그냥 편안해졌어요. 아, 내가 이렇게 집에서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런 것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전에는 어떻게 뭘 해야 되는 게 좋은지 몰라가지고 갈팡질팡하고 남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 얘기에 또 갈팡해가지고 또 가고 이랬는데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걸 막 배우면서 뭔가 제 주관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시간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남이 뭐라고 해도 '아 그럼 나는 그냥 집에서 쉴래.' 하고 그렇게 선택해도 마음이 편안하고 집에서도 쉬고 이러면서 이런 것도 생기게 되고 어 결국에는 그리고 그 네. 관계십이 좀 좋아졌고, 그리고 독립적이다. 맞아요. 예, 그리고 주관이 생겼다. 예, 그래서 내가 미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불안한 상태에서 바라보고 이렇게 감정으로 선택하는 것보다 좀 더 맞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어떤 그 배경 같은 것들, 환경 같은 것들을 스스로 좀 만들어졌다. 이 말씀하는 거죠?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되게 그 좀 잘 몰라요. 예. 그리고 저는 좀 뭐랄까 좀 그러니까 저한테 누가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거를 오히려 그런 걸 해 주면 저는 약간 그거를 잘 맞춰서 가는 거는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게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음. 근데 이게 네. 왜 이득이에요, 본인한테? 그게 대표님께서 관점을 제시해 줘서 제가 처음으로 그랜트 카돈도 알게 되고 그냥 간접적으로나마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여러 보니까 또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구나. 음. 대표님을 통해서 제가 서치를 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음. 그러면서 '아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내가 만약에 이거는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이게 네. 한 번 이 세상을 봤을 때 와 진짜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이게 그 지금 당장은 제가 이득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땐 결국엔 돈이라는 어떤 이득에 봤을 때는 제가 지금 당장은 이게 누리지 지금 못하고 네. 그 PCM이라고 하는 이 퀸즈 대학이랑 판도라 상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컨텐츠를 소비하고 나니까 네. 기존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그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판도라 상자를 열었을 때 네. 후회한 건 없어요? 아, 차라리 이거 보지 말걸.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음. 네. 후회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한 게 그때 1,000,000원 벌었을 때 딱 이런 느낌도 이것도 있어요. 참 1,000,000원 제가 처음에 벌었을 때 어 처음 한동안은 제가 되게 마음이 뿌듯하고 음. 되게 여유 있는 사람처럼 된 것처럼 굴었어요, 스스로. 예. 제가 그렇게 큰 돈을 사실 1,000,000원이 나중에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큰 돈을 그때까지만 해도 버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굉장히 그런 게 '아 나 이제 여유 있는 사람이 되겠지. 앞으로 여유 있겠지.'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1,000,000원이 어떻게 앞으로 또 한참에 걸려서 또 1,000,000원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내가 언제 그리고 그러면은 앞으로 1,000,000원을 벌어 놓은 그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맛있는 것도 못 사 먹고 뭐 재밌는 것도 못 하고 뭐 음.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완전히 진짜 절에 있는 중처럼 음. 완전히 금욕적인 생활을 해 가지고 내가 예. 쥐어 넣은 1,000,000원을 그리고 남들은 또 막 여행 가고 친구들 막 꼬셔요. 옆에 사는 여행 가고 하는데 "같이 음. 가자." 그러면은 또 쉽게 또 휘말릴 거면서 스스로 알아요 그거를. 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좀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아 이거는 나한테 써야 되는 돈인 것 같다. 음. 내가 음. 뭔가 진짜 나는 배우고 싶다.' 진짜 그때 그런 마음이었고 그래서 '난 배워서 나는 이 돈을 다 쓸 거다. 배우는 다 써서 그걸로 내가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면 질문이 뭐였죠? 그러면 PD님이 이거를 지금 네. 이렇게 뭔가 희망도 생겼다, 네. 편안하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관계십에 대한 부분도 좀 정리됐다, 우선순위 네. 알게 됐다, 네. 주관이 생겼고 독립적이었다. 네. 이게 왜 이득이냐고 물어봤을 때, 뭐 어쨌든 네. PD님만의 어떤 생각이 있겠지만, 근데 네. 이거는 PD님 건데, 네.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 PD님 말고, 저도 네. 말고, 어떤 네. 누군가가 이걸 들었을 때, 아, 다른 사람들이 네. 이런 이득을 꼭 챙겨야 되거나, 혹시 이런 니즈가 있다고 생각해요. PD님 스스로 생각했을 때 친구나 이런 지인이나 뭐 같이 일하는 동료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왜 이게 중요하고 왜 이게 이득이 되어야 되고 왜 이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지금은 얻고 나니까 아, 나 네. 이제는 좀 뭐 알 것 같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일반 사람들한테 이게 도움이 되고 그 사람들한테도 이게 분명 이득이 된다고 본인은 스스로 그렇게 연결하고 하고 계시냐고요. 어, 그,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은, 보통의 사람들이 설사 대표님에게 처음엔 연결돼서 그랬지만 나중에는, 어, 뭐, 끝까지 돈을 막 많이 벌어보지 못하고 대표님하고 관계가 끝나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은 뭐 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고 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얻어가는 거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배운 것처럼 지금 제가 수치적으로 돈을 막 이렇게 이렇다하게 번 거나 그런 게 없지만 그냥 제가 스스로가 단단해지니까 인간관계가 훨씬 수월해지고 예. 편해졌다는 게 그게 저 같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해요. 저같이 말을 할 말 못하고 이러는데 근데 이게 관점이라는 게 대표님이 주신 그 인생은 비즈니스의 큰 하나의 일부다. 비즈니스가 전부다. 이 세상 살이가 비즈니스고 비즈니스가 큰 범위고 그 안에 인생이 있을 뿐. 그 모든 게 give and take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고 그거를 이해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조금은 수월해졌고 내가 그 사람들이 이걸 줬으니까 나는 그래도 이걸 줘야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줬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네, 정도는 제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네,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에서 수많은 선생들이 네, 있을 것인데, 그 네, 정도면 그것만 보고 책들도 정말 많고, 뭐, 네, 충분히 저희 퀸즈 대학 같이 뭐 일대일 코칭이든 뭐든지 지금 결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정도 내가 얻으려면.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희 무료로 네, 컨텐츠 나눠준 것도 보면 좋은데, 네, 굳이 지금 PD님처럼 다시 또 나는 재등록하겠다. 굳이 네, 뭐 지금 뭐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을 내가 지금 어쨌든 지금 유료 결제를 하고 지금 계속 시청하는 이 과정에서 제가 지금 리뷰 겸 일단 PD님하고 소통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거를 얻는 데 있어서 거기까지 내가 대가 지불을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PD님 스스로도 봤을 때 네,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 아, 내가 이거 재결제 안 하고도 네, 충분히 아이스 강의하는 사람 이제는 좀 초면도 있고 네, 뭔가 이제는 좀 알게 됐으니까 컨텐츠도 알게 됐으니까 그냥 네, 유튜브 상에서도 좋은 컨텐츠 많이 나오고 또 책들도 많이 봐야 될 것도 있고 에너지도 많이 써야 네, 되는데 굳이 네. 내가 또 이걸 등록했던 뭐 퀸즈 대학이나 뭔가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내가 재결제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스스로. 가만히 아, 따져보면.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대표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게 한 가지가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그 관계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의미 있는 네네. 관계. 그리고 서포트의 개념도 말씀하셨고. 근데 제가 지금은 뭐 대표님을 서포트하는 것도 아니고 대표님이 저를 서포트해 주시는 거라 저는 항상 감사할 따름이지만 어, 그러니까 저와 대표님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말하자면은 저는 지금 대표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왜냐면 제가 뭔가 제가 드릴 수 있는 것만큼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실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이 벌어가지고 결과로서 어떤 증명을 해보여드릴 수 있는 것도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 대표님이 진짜 마치 대표님 어머니께서 대표님께 해주셨던 것처럼 그냥 저한테 그냥 서포트 해주시고 저는 배움에 감사하고 이런 입장인데 근데 그런 저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 자본주의에서 당연히 돈을 주고 내가 그 서비스를 받고 내가 네, 충분한 돈을 네, 드렸고 상대방도 그 서비스를 줘야 네, 되는 게 자본주의 아니냐 이렇게 심플하면 그냥 그게 또이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피디님한테 저한테 돈을 어, 네. 안 주고 무료로 제가 공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 관계인데, 돈은, 대표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셨지만, 돈은 어떻게 보면 그냥 제가 느끼는 걸로 말씀드리자면은, 대표님께 돈은 약간 명분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대표님께서 진짜 도와주고 싶다는 그런 진심이 저한테는 되게 와닿았고, 그리고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내가 감사하게 배울 수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는 '대표님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관계십을 가져갈까.' 그걸 했었어요. 그러면 대표님과의 내가 관계십을 유지를 저는 사실 뭐 평생을 이거를 계속한다고 해도 저는 대표님께서 평생 하신다면 잠깐만요. 지금 네. 너무 제 컨텐츠를 많이 소비하고 제 유튜브도 많이 소비해 저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니에요, 혹시? 가스라이팅 당하실 수 있겠죠. 가스라이팅 세뇌된 거 당하실 아니에요, 수도 너무 많이? 있어요. 예. 세뇌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세뇌돼도 괜찮지 않아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인생에서 제가 뭐 짧다면 짧든 길다면 긴 30년 남짓 인생을 살았는데 앞으로 또 살다가 죽을 거잖아요, 언젠가는. 근데 제 인생에서 제 옆에 누가 남을까? 나는 어떤 사람들하고 있고 싶을까? 생각을 해 봤어요. 근데 저는 그냥 가능하다면 제가 될 수 있다면 대표님께서 받아주신다면 제가 대표님하고 같이 항상 함께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그 관계십을 유지하려면 제가 지금 당장 대표님과 협력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어 그 수업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도. 음. 그래서 관계십을 유지하려면 대표님과의 연결의 끈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대표님께서 수업을 감사하게도 계속 또 좋은 콘텐츠도 또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사실 제가 그 1 년도 안 된 시간 동안 지금 제가 배웠다고 해서 조금 배웠다고 해서 대표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다 봤다고 해서 한 번 이상 제가 다 봤다고 해서 제가 그게 다 제게 된 게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거를 제가 솔직히 그 짧은 시간에 그걸 제가 다 흡수를 못 해요. 음. 그거 제 하나 한 뭐 20% 흡수했을까요? 음.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당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를 그냥 직감적으로 제가 알아요. 그게 늘 말씀하셨지만 경험을 통해서 제가 그걸 발견했을 때 그게 바로 그나마 제가 쪼끔이라도 그게 제게 됐다 할 수 있겠죠. 음. 근데 이게 그 콘텐츠를 그냥 제가 들었기만 한 거 물론 들은 거 그리고 제가 깨달은 거 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제가 그 대표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흡수했다고는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음. 대표님께서 절대적인 시간이 있으셨던 것처럼 저한테도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거 다 떠나서 뭐 대표님께 가스라이팅 당했다면 당했을 수도 있고 생애 당했다면 당했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중요한 거는 제가 제 인생에서 죽기 전에 제가 내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는가? 내가 어떤 의미 있는 관계십을 한 사람이라도 가져갈까?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대표님하고 그냥 평생이라도 지금 뭐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함부로 평생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대표님하고 오래오래 함께 있고 싶다. 대표님이 내 멘토가 돼줘서 지금 너무 감사하고 음. 대표님을 멘토로서 계속 내가 어, 섬기고 싶다. 그리고 그 관계십을 유지하고 싶다 생각했을 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연결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게 그 수업을 계속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잡아서 계속해서 그 관계십을 연결하고 더 발전해서 또 훗날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더 발전하는 모습이 있었을 때 또 거기서 또 새로운 어떤 조금 더 발전이 그 관계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게 이거 재계약하는 거가 그렇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 재계약을 끝나 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썼으니까 이제 이거 배울 거 다 배우고 떠나야지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는 어떻게 하면은 이 관계심을 유지할 수 있나 이것밖에 저는 아이고, 네. 좋습니다. 네. 네. 이호진 PD님, 오늘 또 네. 멋진 인터뷰에 또 응해주시고, 또 이렇게, 최대한 정성껏 또 네. 말씀 주셔가지고, 아마 이 네. 영상을 보신 분들 또 도움되고 영감됐으리라 믿고요. 오늘 너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